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힘 메가스터디 김종입니다. 2020 7학년도를 대비하는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산뜻해졌죠? 자, 혹시 여러분들 2016년, 즉 2017학년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고3 현역으로 2026년을 준비할 거고요. 누군가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입장에서 2026년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길게 해볼게요.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025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제가 약간 쭈구리가 됐어요. 완전 꾸겨져가지고 제가 캐스트를 하나 올렸거든. 여러분 혹시 그 캐스트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안 보셨다면 거기 가서 보셔도 괜찮아요. 내리진 않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2025 이제 피날레 뭐라 써놨니? 보이니? 반성, 다짐, 그리고 긍정의 힘, 그리고 다짐 뭐 이러고 있는 거거든. 자, 좀 더 확인해 볼까요? 반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반성하길래, 무엇을 다짐했길래,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풀어놨거든.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완전 쭈구리가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꾸겨져 있었어요. 그 꾸겨진 이야기를 이제 거기다가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25년이 을사년이라는 것에 굉장히 제가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었습니다. 이 캐스트에 보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여러 가지 변화도 줘봤고요. 뭔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컸던 겁니다. 제가 스스로 잘하고 싶어. 나 되게 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뭘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물론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뭔가 이런 이제 오타나 오류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서 약간 조금 미안했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쭈구리가 된 거야.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막 이래서 내가 쭈구리가 됐어요. 근데 아이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상 아니에요. 가서 보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는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러한 2025년에 이제 1년 과정을 돌아보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를 제가 이 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짐한 거죠. 그 당시 그대들의 후배한테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게 라고 다짐했고요. 그 후배들이 지금 여러분이 됐습니다. 이 고3 현역 기준으로. 그래서 저의 이제 2017학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의라고 쓰고 싶은데 뭔가 웅치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기긴 해. 내가 내 이름을 쓰는 게 웃기긴 한데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저는 일단 담당하는 과목이 지금 요 수능 강좌로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가 있습니다. 수능 강좌로. 물론 이제 내신 강좌로 통합사에도 있지만 지금은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이렇게 세 개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개 과목을 다시 하나 더. 왜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이고 이렇게 됐냐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제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알아요? 몰라? 관심이 없네? 그럼 찾아봐. 제가 해병대 출신이랑 빨간 명찰 뭐 이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약간 좀 강렬한 어떤 인상을 좀 주고자 빨간색을 좀 가지고 왔고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김종욱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런 캐스트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막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싸이월드 백업 기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썰 푸는 거 있어. 군대 썰. 가서 봐. 나 삭발한 사진도 거기에 나와. 그 조회수가 6만이야. 5만이 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캐스트입니다. 캐스트.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바탕에 노란색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자, 제가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라고 하는 이 수능 강좌 세 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거를 한꺼번에 제가 연간 커리큘럼에서 다 다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동아시아, 세계사는 같은 역사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국사와 역사 과목을 제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사부터 한번 보러 갈게요. 자, 한국사는 크게 보면 반가웅, 개념완성, 흥겨웅, 압축특강, 그리고 고마웅, 3시간 파일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는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고2 때, 고등학교 2학년 또 3학년 때 모의고사 풀 때마다 조금씩 내가 복습을 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사가 조금 부족하거나 점점 한국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단계는 3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은 반가운 개념 완성은 1, 2월 달에 나올 거예요. 1, 2월 달에.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으로 이제 현장 버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총 8주짜리 커리로 24강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7주 커리로 21개의 강의를 해본 적도 있고요. 8주 커리에 24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최근 출제 경향상 기존에 잘 안 나오던 것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일단 8주 커리로 24강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다루는 그런 강좌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기본 강좌예요. 기본 강좌. 그래서 내가 한국사 모의고사 등급이 4등급 이하다. 3, 4등급 진동이 아니고 잘 보면은 4등급. 좀 안 하면은 5등급. 그 밑에다. 그럼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한 거거든. 그런 친구들은 개념 강의를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꼼꼼하게 다루고요. 단계별로 가고요. 정말 꾹꾹 눌러가면서 가는 강좌이기 때문에 빠르게 날아가는 강좌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다루는 게 여기 있는 개념 완성이고요. 다음 두 번째, 4월 중에 이제 오픈을 하고요. 보통 이제 4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는 그 무렵입니다. 총 9강짜리로 3주 커리가 나올 거예요. 이걸 압축특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올 판서로 그냥 압축해서 갑니다. 개념 강좌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도 보고요. 문제도 풀어보고요. 이런 거 다 사진도 보여주고 하거든. 실제 근데 이 흥경 압축특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올 판서입니다. PPT가 없어요. 제목 띄워줄 때 처음에 얘들아 몇 강이야 이거 보여줄 때만 띄워주고 그냥 올 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좀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판서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써놓고 빈칸 채우는 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판서를 쭉 이끌어 가는데 그게 왜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는지, 왜 이게 올라가는지,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쓸 거거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면 제가 판서하는 순서에 맞게끔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판의 판서가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찰칵하고 찍어 놓을 수 있는 구조화된 판서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 구조화된 판서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게 이미지화가 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압축특강은 그런 강좌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제 인강으로 찍어요. 인강으로 먼저 오픈을 할 거고요. 근데 어린이날 특강이 현장에서 만약에 잡히면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잡히면 현장 버전도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도 현장에서는 이걸 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도 압축특강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오픈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장 버전은 추후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 압축특강 같은 경우는 3등급 전후를 진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한국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24강짜리 좀 부담스러워. 근데 그렇다고 안 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약간 한국사가 진동을 해. 그러면은 여기는 압축특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평을 앞두고 있는 8월 중순에서 말쯤에 제가 3시간으로 끝내는 3시간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 오늘 인강으로 먼저 오픈이 될 거고요. 딱 3강. 진짜 미안한데 얘들아, 제가 3시간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이 240분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왜 240분이야? 180분. 3강이잖아. 그쵸? 180분. 해서 요 3강인데 60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넘어가서 67분, 68분, 63분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앞 글자가 7자로 안 넘어가게끔 진짜 노력 많이 합니다. 그렇거든. 제가 말이 좀 빠르잖아요. 지금도 좀 빠르지 않습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말이 빨라진다고 해서 발음이 엄청나게 뭉개져서 전달이 안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그 전달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최대한 전달이 잘 되게끔 해서 제가 3시간 파이널 강좌를 할 겁니다. 구평 보기 전에 빠르게 보기 좋고요. 수능 보기 전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오케이? 해서 내가 이제 3등급도 아니고 항상 1, 2등급 나오는데 그냥 예의상, 기분상 뭔가 한국사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서 저의 한국사 커리는 개념, 압축, 3시간 파이널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요 3단계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점점 한국사가 좀 더 어려워진다고 제가 앞에도 한번 운을 띄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무슨 한국사가 어려워요? 절대평가잖아요. 이번에 절대평가 영어가 그렇게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입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그 교육과정 평가원장 사퇴했습니다. 물러났거든요. 그 영어 절대평가 요거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절대평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자, 2013학년도랑 2014학년도 볼까요? 2013학년도는 얘들 2012년에 시행한 겁니다. 2024학년도는 2023년에 시행한 거예요. 오케이? 자, 2023학년도에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퍼센테이지냐면 3등급 이상 비율입니다. 한국사 3등급 이상 받은 친구들 4등급 제외하고 아니 10명 중에 7명이 3등급 이상이야. 되게 쉬웠어. 그랬거든.
2023년에 시행했던 수능의 수는 60으로 내려갔죠. 2025학년도니까 2014년에 시행했던 수능의 수는 3등급이 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제가 촬영일 기준 2025년이거든요. 2016년에 대비하고 있으니까 2026학년도인 2025년 수능이 끝나고 얼마 전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제가 찾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40% 내외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와요.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자꾸 내려가죠? 그죠? 올해는 3등급 이상 받은 친구들이 반타작이 될까 말까란 소리야. 점점 어려워지는 건 팩트입니다. 제가 올해 한국사 그 수능 해설 강의할 때도 총평과 함께 올려드렸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가서 보세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존에 잘 안 나오던 그런 구조가 자꾸 나와요. 기존에 건드리지 않던 게 원래는 5개 선택지에 나오던 게 제시문에 나오고 정답으로 줍니다. 5개 선지에 원래 오답이거든. 그 정답인 적이 거의 없어. 근데 그걸 자꾸 준다고. 점점 한국사도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여기저기 그냥 주소들은 그냥 뇌피셜입니다. 뭔가 꿈에서 본 것 같은 그냥 뇌피셜이야. 통합사회 교과로 바뀌는 게 이제 1년 남았습니다. 2017년이 되면은 세계사라는 과목도 없어지고요. 동아시아사도 없어지고 역사가 없어집니다. 역사만 없어져요? 다른 과목 다 없어져. 다만 통합사회 체제가 될 때 역사 과목 반영 비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진짜로.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겉핥기야, 겉핥기. 역사라고 하기 되게 부끄러울 정도야. 그래서 역사 과목이 거의 죽었거든.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뇌피셜이라 그랬어. 동아시아 세계사 반영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 역사과가 반발하겠죠. 한국사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내신 한국사 반영을 서울대학교가 필수로 반영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죠. 서울대학교가 내신 한국사 그 비율을 필수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가 그렇게 하기로 앞장섰어. 다른 대학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점점 한국사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게 보이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압축, 3시간 파이널만 하기에는 제가 개념만 다루거든요. 압축 특강에 제가 여기 압축 특강에다가 얘들아 제가 기출문제를 넣어놔요. 근데 그걸 제가 해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설지를 써서 그냥 교재에 넣을 뿐이지 실제 단원별 그 문제를 넣어서 해설지만 쓰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풀이를 해주진 않아요. 물론 저는 고1, 고2, 고3 모든 모의고사 해설 강의 다 찍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기 좀 귀찮잖아. 내가 모의고사 풀어보고 하나하나 클릭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는 제가 벌려놓고 하나를 더 추가할까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제 한국사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써놨죠? 확정이 되면은 나중에 제가 이거를 이제 OT 영상 찍고 이렇게 강좌를 오픈할 건데 거의 확정입니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몇 회차를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 조율 중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오픈할 거다. 예상 시점은 6평 보기 전 4월 무렵이 될 겁니다. 즉 압축 특강이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사도 모의고사를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나는 한국사를 진짜 못하거든. 나 너무 싫어하거든.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시행했던 수능이 끝나고 났을 때도 한국사 왜 이래? 한국사 최저 못 맞춰가 한국사 때문에 최저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검색해 보세요. 한국사 때문에 못 맞췄어요. 한국사 때문에 뭐 수시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따로 하나 더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한국사는. 그죠?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능이 끝나는 그 전후 시점에 부모님들 모아놓고 이제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회를 갑니다. 여기저기 러셀 학원에서 오라고 해서 가면은 물어봅니다. 어머님들이나 이제 아버님들이나 학생들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한국사 언제 하면 돼요? 나 뭐라고 대답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진짜로. 물론 아이의 성적에 따라서 하는 시점이 거의 좀 이렇게 보이긴 해요. 다만 제가 그 아이들이 성적을 모르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아까 봤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등급 이상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꼭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이 조금 올라가 있다. 나는 한국사가 전혀 걱정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마지막에 한 번 정도 훑어보는 거 해도 되는데 내가 좀 불안하다 하면은 꼭 한 번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하는 게 맞죠. 이왕 하는 거라면 재미있게 해야지. 안 그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게 하시고 긍정의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너무 옛날 사람이야?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까지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 힘들 때 한국사가 힐링의 과목이 된다니까? 진짜로 이런 사람이 수업하는 거야. 제발 나랑 같이 해주면 안 돼? 좀 하라고 좀! 나랑 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를 들으면서 뭔가 웃고요. 재미있고요. 웃고 수업 듣다 보면 뭔가 야 한국사가 딱 정리가 돼.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강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제가 한국사를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아마 분명히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사는 이제 얘기를 다 끝냈잖아요. 역사 가야겠죠? 역사 갑시다. 역사. 역사는 동아시아 세계사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봤죠? 동사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 제가 커리를 총 5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개념, 연표, 주제, 압축, 파이널까지 각각 하나하나의 이 커리큘럼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나 그 사탐론의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역사 과목은 사탐론의 혜택을 조금 못 받는 과목인데 보통은 이제 생윤 아니면 사문으로 많이 가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는. 근데 시장이 엄청 크니까 컨텐츠도 많고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서 밖에라고 해서 미안해. 그래도 18,000명, 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시장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그 수능 강사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니즈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응? 다양한 컨텐츠가 넘쳐나는 것에서는 이것저것을 해볼 수 있거든. 근데 역사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혹시나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관심 있어 해가지고 내가 동세사 둘 중에 하나 뭘 해보고 싶다. 맛보기라도 뭘 해보고 싶다. 그럼 보통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베이스야?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과였어. 그래. 그러면 무지성으로 2025년에 시행했던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동세사가 좀 어려웠거든요. 수능이 더 어려웠지만 수능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럼 6평 모의고사를 무지성으로 한번 풀어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역사만 말고 다른 과목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찍먹해보는 거야. 해설 강의 보면 여러분이 공부를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설 강의 보자마자 느낌이 올 겁니다. 와,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돼? 야,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해? 와, 야, 역사 이렇게 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고, 자, 제가 이제 커리를 이렇게 짰는데 이거 잘 들어봐봐. 개념 때부터 파이널 때까지 저는 쓰는 판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응? 개념에서 잡아놓는 그 개념의 틀이 끝까지 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판서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커리를 나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 때는 정말 꼼꼼하게 그 판서 내용에 살을 이만큼 붙여놓겠죠. 개념이 끝났네. 틀 잡았죠. 뼈대 만들었습니다. 연표 가서는 뭐하게? 개념 때 나왔던 내용들은 다 날려버리고요. 연표랑 관련된 내용만 넣어놔요. 틀은 똑같아. 연표만 거기에 얹는 거야. 주제 특강 볼까? 틀은 똑같아. 거기에 지역적인 내용만 얹어놓는 거야. 압축 특강 말 그대로 압축이죠. 앞에 있는 개념, 연표, 주제 특강의 내용을 한꺼번에 총정리하는 겁니다. 파이널 가볼까?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 요때는 제가 판서를 꼼꼼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 풀이니까. 다만 이야기는 하겠지. 내가 썼던 판서 기억나? 여기서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인 거야. 이렇게 설명할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만약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해서 판서의 내용과 그 틀을 저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 뒤에 따라오는 커리큘럼이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학원에 온 지 벌써 연차가 꽤나 됐어요. 그렇게 하면 저의 수강생도 늘면서 그 피드백을 계속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명해낼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선택지들만 불러 모아놓은 게 요겁니다. 틀 잡아놓고요. 그 위에 하나씩 쌓아가고 살 붙이는 그 과정. 이 틀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전 교재 새로 디자인하고요. 새롭게 편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입고가 조금 늦어진 거예요. 이 촬영의 기준 조금 늦었는데
원래 가로 편집으로 2025년에 제가 바꿨습니다. 원래 기존에 세로였다가 2015년에 뭔가 바꾸고 싶어서 가로 바꿨잖아. 다시 세로로 돌아갑니다. 가로 편집해서 해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제 안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았냐면 이게 세로로 하면은 봐봐. 가로로 되면은 이렇게 열리겠죠? 이렇게. 그럼 가로로 쭉 연결이 되니까 쭉 나열해서 보는 건 좋아. 다만 동아시아사를 볼까요? 보통 제가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를 쓰거든. 한 판에 중국사, 일본사, 한국사,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이렇게 쓰면은 이 일본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가로가 되면. 그래서 세로로 펼쳤을 때 연결되게끔 다시 편집합니다. 다시 넣어놨고요. 실제로 해서 이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왜냐면 나중에 강의 들어봐. 내가 강의 중간에 한 번씩 보여줄 때 있어. 나 한글 파일로 내가 원고 직접 쓰거든. 나는 어디 뭐 외주 맡고 이렇지 않아. 다 제가 합니다. 진짜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서 이걸 세로로 바꿨고요. 하나 더. 최근 기출일반 경향을 반영해서 내용을 좀 보충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수능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수능에 나왔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교재에도 보충을 하고요. 실제 수업에도 그런 걸 좀 많이 보충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 자체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뭔가 조금 트렌드가 조금 점점 이렇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걸요.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교재에도 넣고 수업에도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항교체는 이제 새롭게 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볼까? 개념 강좌입니다. 개념은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동아시아 세계 살아겠다. 아니, 다른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니, 국어, 수학, 영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강좌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베이스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선생님, 저 노베이스가 아니고 저는 그래도 할 줄 아는데요. 그래도 저랑 만약에 수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의 개념 강좌만큼은 꼭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앞에 얘기했잖아. 틀 잡는 거라고. 그럼 중간에 있는 커리큘럼 건너뛰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 강좌를 잡아놨다. 그러면 그 틀이 생각보다 안 흔들려요. 진짜입니다. 큰 틀 잡는 거거든요. 그게 딱 잡혀있다.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구조화가 잘 됩니다. 진짜로. 해서 보시고. 자, 사회탐구 과목에서 개념 강의의 중요성은 뭐 말해 뭐합니까? 특히나 역사 과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 틀 잡는 거라고. 아니, 단적인 예로 얘들아, 중국 왕조의 순서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천국시 때 이렇게 진나라 이렇게 나가잖아. 그 틀 잡는 겁니다. 개념 강좌가. 그 틀을 잡지 못하잖아. 뒤죽박죽이야. 그러면 연표도 제대로 못 외워. 진짜로. 틀이 잡혀 있잖아. 연표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순서와 구조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외워지는 연도가 가운데 있는 연도라고 합시다. 외워지는 연도 앞인지 뒤인지는 내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틀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념 강좌는 반드시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구조화를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판서와 PPT를 섞어서 쓰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판서를 쭉 해놓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PPT를 통해서 자료 확인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고요. OX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기출문제 풀이가 있는데 다만 제가 이거를 현장 강의에서 할 거거든요. 빈칸 채우기는 다 할 거고요. OX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선별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어떤 강의는 한 문제 풀 거고요. 어떤 강의는 두 문제 풀 겁니다. 교재에는 두 문제씩 들어가 있어요. 개념 강좌에는 두 문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풀이도 제가 선별적으로 할 거다. 단원에 따라서. 왜냐면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하겠다. 왜냐면 문제풀이는 나중에 또 있습니다. 또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이니까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총 10주 컬입니다. 현강 버전으로 나갈 거고요. 총 30강입니다. 근데 30강 너무 많아요. 나 줄인 거야. 더 많이 할 수 있어. 더 많이 할 수 있거든. 줄인 겁니다. 그래서 30강으로 우리가 개념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날짜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예정이라고 해놨죠. 일단 제가 현장 강의 버전을 올리기 때문에 현장 일정을 제가 미리 조금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다만 어떤 현장 강의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대치러스에서 촬영하는 걸로 해놓고 월요일 업로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요일 날 촬영하고요.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거예요. 언제 올라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보통 강의 영상은 촬영한 다음날 오후에 반영이 됩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후 늦어도 한 3, 4시? 한 4시쯤 넘어야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한 3, 4시 정도에 업로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간까지 한번 보시고요.
12월 29일 날 1강이 업로드가 된다는 얘기는 12월 28일 날 현장 강의가 개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10주 커리가 3월 1일 날 끝납니다. 3월 첫째 주에 끝나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게 개념 끝났네요.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연표로 갑시다. 자, 연표에 특화된 강좌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개념에서 봤던 그 틀 있죠? 제가 얘기했던 틀. 그 개념 강좌를 꼭 먼저 듣고 수강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기존에 몇 번 내가 수능을 봐서 내가 동아시아 세계사를 알아. 그러면은 연표만 따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탐런을 했어. 또는 나는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모르는데 이번에 해보려고 해. 아, 앞에 있는 김종욱 저 사람 좀 재밌는 것 같아. 들어볼까? 그럼 개념부터 듣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요. 그래야 시너지가 납니다. 진짜로. 이렇게 보시고. 자, 개념에서 잡은 구조화된 틀을 활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먼저 듣고 오는 게 더욱더 시너지가 날 겁니다. 자, 최근에 기출 문제 풀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근 기준. 그래서 최근 기준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출 문제는 말 그대로 연표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만 넣어놨습니다. 연표를 외워야 돼. 제가 나중에 OT 같은 거 찍는 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게? 못 외우면 집에 못 가. 집에 안 보내요, 현장에서. 아, 진짜로요? 어차피 나는 늦게 가도 상관없는데 뭐. 자기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지. 뭐 나는 괜찮거든. 외워, 그러면. 외워야 보내줍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인강인데 인강론은 어떻게 외워? 외워. 안 외우면 이거 인강 안 끝나? 인강 끝나겠구나. 아무튼 외워. 외우면 돼. 외우게 해줄게. 반복하면 된다니까, 진짜로.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연도를 외우라고 시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앞글자 따서 외우거나 노래 만들거나 이런 거 되게 못해요. 창의력이 좀 떨어지거든. 나는 그냥 외우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외우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 건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하건데 외우는 과정은 힘들지만 힘든 만큼 나중에 정말 쉽게 풀 겁니다. 나중에 하반기가 되면요. 연표 특강을 잘 들으면 하반기 되잖아? 야, 연표 문제만큼 깔끔한 게 없습니다. 진짜로. 너무 깔끔해요. 숫자로 딱딱딱딱 떨어지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연도는 외우는 과정은 힘들지만 한번 외워두면은 이거 잘 안 까먹게끔 됩니다. 왜요? 나는 수업 중간에 계속해서 연도를 얘기할 거거든. 이거 몇 년이야? 이거 몇 년이야? 이거 몇 년이야? 이거 엎드려. 몇 년이야? 엎드려. 뭐 이렇게 할 거야. 외웁시다. 자, 단원별로 이제 10문항 전후, 또 많게는 20문항까지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연표랑 관련된 문항들만 묶어놨습니다. 연표 문항들만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사는 총 12강으로 12강이고요. 세계사는 총 15강 정도로 이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거를 보면 보통 12강이면 동사는 끝낼 수 있고요. 세계사는 좀 양이 많죠. 그래서 15강 정도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강 버전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연간 커리큘럼을 찍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는 3월 16일 월요일 날 1강이 업로드 되는 걸로, 즉 3월 15일 날 촬영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연표 특강까지 봤네요. 다음 우리 주제 특강 갑시다. 말 그대로 주제 특강입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잘 따져보면 가장 적합한 강좌 중에 하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주제 특강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2025년에 준비할 때. 왜냐면 지도도 새로 그렸죠. 교재를 새로 편집해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제가 막 쏟아냈거든요.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하는 게 맞나? 너무 지엽을 내가 건드렸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수제 경향은 뭐야? 지리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저런 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리 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지도 문제는 빼박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죠, 지금. 플러스 어떤 사료가 나왔는데 가 국가가 나 국가의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 동쪽에서 진격해 왔는지, 남쪽으로 진출해 내려갔는지 등등의 방위 개념이 자꾸 나와. 기본이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걸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계지리 하는 현장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시너지를 많이 봤어요. 세계지리를 하다 보니까 세계지리에서 배우는 그런 국가의 위치 있는 거 다 알잖아. 그럼 되게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좌가 되게 좀 도움이 된다. 해서 원래 처음에 고민이 많았던 강좌인데 이번 수능 보고 나니까 확신을 했죠. 이거 분명히 더 보충해야 되는 강좌구나. 제가 수능 해설 그 총평 보셨습니까? 동사사 총평할 때 내가 뭐라고 했게? 이쯤 되면 누가 뭐랬더라? 누가 사설이고 누가 평가원이야? 내가 이랬어. 너무 지엽이 나왔잖아요. 너무 어렵게 나왔잖아요. 이번 되게 어려웠거든요. 특히나 세계사 진짜 어려웠습니다. 세계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물론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했어. 저는
저랑 이제 2015년에 수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평 세계사 기준 정도의 난이도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쉽게 풀려면 파이널 때 더 어렵게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렵게 풀고 속된 말로 GR 맞게 풀어야,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수능 때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업의 끝판왕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주제특강을 제가 상반기로 잡아놨는데, 주제특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업의 끝판왕입니다. 제가 그 고민이 많았던 거는 너무 지업을 건드나 하고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그 지업을 건드렸던 게 수능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로. 유고슬라비아도 그랬죠. 그리고 저희 어디야? 뭐 이것저것 많이 그랬습니다.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트리폴리타니아, 이티 전쟁, 이탈리아 튀르크 전쟁, 그것도 원래 교육과정에 안 나와. 근데 주제특강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도와 함께. 근데 나옵니다. 실제 수능에 이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뭔가 지역적인 거를 좀 고민이 된다. 그럼 주제특강은 추천합니다. 주제특강. 자, 지도특강이 있고요. 조약특강이 있고요. 각국사특강 등등이 있습니다.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 지도로 보는 세계사, 조약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이런 식으로 제가 주제를 나눠요. 그리고 기존의 이 강좌 자체가 제가 좀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참 이게 딜레마가 됐던 거는, 이게 아이들의 요청사항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저는 한 번도 강의를 재탕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교재 재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올해 이거 중에 이게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 받아들인 거예요. 주제특강은 현장에서 수업하는데 제가 1, 2년차 때, 완전 아기 때, 학원 강의 시작했는데 정말 몇 명 안 들을 때, 아이들이 그 첫 아이들이 선생님 이걸 해주면 좋겠어요. 저걸 해주면 좋겠어요. 거의 그룹과외였잖아요. 현장에서. 얼마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이 요청하는 거를 내가 준비해서 반영한 게 이 강좌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도가 너무 약해요. 지도 특강 한 거예요. 선생님, 조약사가 너무 헷갈려요. 그 조약 특강 한 겁니다. 아이들의 요청상으로 만들어진 강좌다. 그래서 제가 좀 애정하면서도 너무 지업인 것 같아서 좀 그랬지만 이번 수능으로 제가 확신을 했다. 필요한 강좌입니다. 도움이 되는 강좌예요. 자, 동아시아사는 총 12강, 12강, 그리고 세계사는 총 15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를 편집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추가할 거거든. 추가하는 것에 따라서 좀 유동성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로 동세사 역사 과목 전부 다 현장 강의 버전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기준 이제 6월 평가원이 6월 4일입니다. 이 6월 4일 평가원 문제, 시험 끝나고 나서 6평 끝나고 나서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덜컥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내가 6평을 봤는데 불안해. 심화 특강이 필요하다. 이거 심화 강좌입니다. 어려운 강좌예요. 지역적인 내용 나오는 강좌입니다. 내 역사적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6평 끝나고 그런 심화 강좌가 필요하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6평 이후에 선택적으로 주제특강은 들으시면 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수능을 통해서 보니까 주제특강은 꼭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주제특강도 끝났네요. 이제 내가 이렇게 음영 처리해놓은 잘 안 보이는구나. 압축특강 보러 갈까요? 여름방학 특강입니다. 여름방학 특강.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현장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 특강인데 말 그대로 총정리하는 겁니다. 개념에, 연표에, 지역, 즉 주제특강에 있는 내용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이게 딱 4주 만에 끝내야 되니까. 다만 그 지역적인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리고 큰 설명이 필요 없지 말만 전달해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고요. 연계교재가 이 당시에는 이제 수완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라서 수완을 반영은 못하고요. 수특의 내용은 제가 반영합니다. 그래서 압축특강에서 연계교재 수특 내용 반영할 거고요. 압축입니다. 말 그대로 총정리입니다. 근데 이 강좌는 어떤 친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친구들. 단권화 노트를 만들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단권화가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물론 이게 남녀를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보통은 여학생들은 단권화 노트를 자기가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남학생들은 그냥 검정색 펜 하나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 진짜로 있습니다. 색깔 펜도 필요 없어요. 그냥 검정색 펜 하나. 어떤 날은 안 갖고 와서 선생님 저 펜 좀 빌려주세요. 있어.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단거나 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어떤 친구도 이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 제가 단거나를 만들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만들까요? 나 뭐라고 하게? 아니 하지 마. 시간 오래 걸리거든. 이미 해놨으면 거기다 추가하면 되지. 다만 혹시나 단거나 노트를 만들고 싶습니까? 압축특강을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 지금 저는 단거나 노트를 제가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빈 여백을 많이 두고 만드세요. 그래야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빽빽하게 쓰잖아? 공간이 안 나와. 진짜로. 그러니까 자꾸 다시 쓰고 싶은 거야. 처음엔 여유 있게 쓰는 거야. 자, 제가 교재를 새로 편집 교재로 다 바꾼다 그랬잖아요.
세로 편집 교재인데 판형 자체도 A4보다 조금 더 넓은 이렇게 이제 짜놨거든요. 세로 편집이기 때문에 여백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했다? 가로 편집 교재가 좋은 점은 펼쳤을 때가 좋은데 뭐 동아시아사 기준 세로로 뭔가 나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게 되게 압축이 됐거든. 여백이 별로 없었습니다. 두꺼웠어요. 얇습니다. 굉장히 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압축 특강할 때는 이제 그 조교 선생님들이 쓴 필기노트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거든. 단권하기 어려워요? 조교쌤 어떻게 썼지? 이런 내용도 이렇게 썼구나. 참고해서 단권하기 너무 좋은 강좌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압축 특강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동아시아사 총 12강이고요. 12강으로 끝납니다. 요거는 예정사항이 아니고 확정이에요. 그리고 세계사도 15강으로 끝납니다. 다만 현강 버전은 세계사가 12강까지는 현장 버전인데 13, 14, 15는 스튜디오 버전이에요. 왜냐면 현장에서는 여름방학 특강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름방학 특강 때 15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4주가 여름방학 특강이라서. 그래서 나머지 3강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날짜 기준으로, 현재 이제 기준으로는 7월 20일 날 정도에 이제 개강하는 걸로 이제 예정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갔어? 현장 강의로 올라갑니다.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영웅서사 파이널입니다. 실전 모의고사예요. 이게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9평 이후에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겠지요. 9평까지 다 반영을 합니다. 즉 6평과 9평의 경향성을 빠르게 반영해서 문제에 반영을 하거나 그 문제에 반영을 못했으면 제가 해설할 때 그 내용을 다 써드립니다.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6평에 이런 거 나왔잖아. 봐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번 9평에 이런 거 나왔잖아. 봐봐.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해주거든. 보시고. 자, 지엽적이라고 아이들한테 혼났던 강좌입니다. 이게 제가 10월 달에 쭈그려 갔던 그 강좌예요. 진짜로. 이번에 제가 문제를 2015년 기준이야. 많이 바꿨거든요. 기존에 있던 문제 재탕도 있지만 그 문제도 좀 많이 바꿨어요. 새로운 문제 많이 냈거든. 중요한 거는 욕심이 과했어. 일단 제시문이 너무 길었고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휴학 중이지만 이제 복학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책을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앉아있거나 책을 빌려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가지고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 얘들아. 인터넷 검색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출제는 한정적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펼쳐놔. 그럼 쭉 보겠지. 쭉 이렇게 빠르게 넘겨봐. 그럼 내가 필요한 단원에서 이런 걸 보다가 이거 내면 우리 아이들 진짜 나한테 욕하겠지 하고 냈는데 진짜 욕하더라고. 진짜로.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제 파이널 강좌 지금은 내려갔지만 제가 썰도 풀었어요. 그래, 아무튼 아이들한테 많이 혼나서 제가 이때 완전 쭈구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수능이 더 지엽적이었죠. 김종국 모의고사는 약과였습니다. 진짜로. 이 수능 되게 어려웠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 지엽적이라고 제가 욕도 많이 먹었고요. 혼도 많이 났는데 더 지엽으로 내줄게. 대신에 양식은 잘 갖추고 수능 경향성에 맞게끔 문제 양식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추가 문제 제작을 해야 되고요.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문제도 더욱더 보완할게요. 한자 사료, 한문 사료 좀 더 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고요. 더욱더 트렌디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앞서도 뭐라고 그랬어. 나 쭈구리가 됐었다고 반성하고 다짐했잖아. 똑같은 지적받지 않게 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작할 거고요. 기존에서도 문제도 싹 다 보완할 겁니다. 저는 역사 과목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제가 공언했던 사람이고 캐스트에 박제해놨던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역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따가 들어봐. 그 얘기 또 나와. 총 12강입니다. 7주 컬인데 왜 12강이냐고요? 7주 컬이면 얘들아 보통은 한 주에 왜 12개야? 14개지. 잘못 썼어요. 내가 이렇게 숫자를 못하나? 앞에 거 이제 복사해 오느라고 이렇게 됐나봐. 14강이야. 한 주에 보통 3강이 나오거든. 근데 파이널 모의고사는 애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강밖에 안 해요. 2강. 이렇게 해서 2강씩 해서 7주 총 14강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강 버전을 올리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월 6일. 그래서 9평이 끝나고 난 직후. 9평이 9월 3일인가? 9월 며칠이에요. 여기가 9월 4일인가? 6월 3일인가? 뭐 그래요. 첫째 주입니다. 9월 첫째 주에 9평이 끝나고 나면은 그 돌아오는 일요일 날 이제 현장 강의를 오픈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주 미뤄질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때 개강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연표, 주제, 압축, 파이널까지 제가 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파이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나는 끝날 때까지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응쌤, 응쌤, 응쌤. 아니 2015년에 문제풀이 특강 있었는데 그 교재 내려간 거 저 알고 있긴 한데요. 2016년에 문제풀이 특강 없나요? 라고 물어봐봐. 빨리 물어봐. 아 물어봐줘 빨리. 나 대답하게. 물어봤어. 그래 고마워. 누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이 제가 물어봤잖아. 대답해드릴까요? 그래서 할게요. 근데 기출 문제집만 내겠습니다. 강의로 따로 제가 이제 뭔가 문제풀이를 하는 거는 이미 저는 전 과목 해설 강의 다 해놨거든요. 모든 과목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다 찍어놨는데 기출문제 풀이를 또 한다? 엔제도 아니고 기출문제 풀이를 우리 아이들이 크게 보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요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가 얘들아 2015년에 만들었다가 오류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바로 내렸어요. 교재를 이제 폐기했거든. 그래서 비타민 교재로만 새롭게 만들어서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있는 그대로 말하잖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한테는. 1년 남았죠? 만들어도 1년밖에 못 써요. 그리고 이거 수정하고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미안한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진짜로. 비용도 엄청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이제 조교쌤들한테 이걸 다 시키면 그거 다 인건비죠. 이거 찍어내는데 랩핑까지 해야 되죠. 돈이 많이 들거든. 많이 찍는다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여러분들은 엄마, 형 문제집이나 다른 어떤 기출문제집 풀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할 겁니다. 왜요? 나 2025년에 애들한테 약속했거든. 그렇게 오류가 많아서 판매 중지하고 나서 나 똑같은 지적 받지 않겠다고 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거든. 나 그냥 내가 만들어서 1년만 쓰는 교재라도 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 교재에 검수 작업이 들어갔고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작업이 시작했고요. 추가 해설도 더 꼼꼼하게 쓸 겁니다. 더 꼼꼼하게. 그래서 2016학년도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2015년에 시행했던 기출문제 특히나 수능 문제 어려웠잖아. 수록해서 자세하게 해설 쓸 겁니다. 해설을 제가 기출문제집을 출시했을 때 혹시나 사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다면 보면 알겠지만 제가 말하듯이 얘기해요. 봐봐. 제시문을 보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잖아. 이거 기억나?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쓰거든.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놓을 거고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그 기존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걸 돌아보면 예를 들어 몇 년도 몇 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를 몇 년도 몇 월 달 모의고사 해설이랑 쭉 써내려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다른 문제 해설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여기서 분명히 해설은 정답이 3번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보니까 3번은 오답이고 2번이 정답이야. 이런 번호 오류 같은 게 몇 개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매 중단하고 다 폐기했습니다. 다 폐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연간 커리큘럼이니까. 비타민 교재를 교재만 출시할게요. 언제 나올 거냐고요? 아마도 연표 특강 나올 즈음에서 나올 겁니다. 개념 과제가 끝날 즈음에서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표입니다.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이 워낙 많습니다. 6개년치를 다 해야 되거든. 6개년치죠.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역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겠죠. 이 재정적으로 보면 비용적으로 보면 이건 마이너스야. 안 하는 게 맞아. 합리적인 선택은 안 하는 게 맞는데 나는 할래요. 나는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 아이들과 약속이니까 하겠습니다. 혹시나 기출문제집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에서 얘기를 했으니 뭔가 검수 작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겠죠. 오류도 없게끔 할 거고요. 기존에 받았던 그 지적사항 받지 않게끔 할 거니까 엄마, 형 문제집 좋고요.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집 좋습니다. 기출문제집을 하나 좀 내가 조금 뭔가 좀 끼웃끼웃 김종은 어떻게 만들었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커리는 이렇게 5개 커리고요. 비타민 교재로서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출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사랑 역사 커리큘럼 안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보통은 15분 내외로 찍었었거든, 기존에는. 올해 되게 길었죠. 혹시나 저랑 함께 1년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one more thing. 접니다. 요즘 AI가 너무 신기해서 스티브 잡스를 지우고 내 모습으로 해줘야지 해주더라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봐봐 핸드폰 나 찍고 있어 이거 봐. 아이폰 자 one more thing. 근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아쉽잖아요.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혹시나 여기까지 봤다면 부디 그대 이 강좌도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뚜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뚜둥 대한중국외전 대웅전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주제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해놨습니다. 주제는 정해놨는데 그냥 주제 1 이렇게 써놓을게. 주제 1. 4화가 될지 3화가 될지 5화가 될지 몰라요. 그냥 주제만 적어놨어.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웅플릭스 보통 4화로 찍으니까 4화로 이 박아놓으면 애들이 언제 나와요? 맨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안 박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봤으면 고생했으니까 좀 그래도 뭔가 긍정 여배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하겠습니다. 대웅전도 주제는 정해놨습니다. 선생님 또 8강이라고 했다가 또 10강으로 바뀌겠죠? 제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으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웅플릭스랑 대웅전이 뭔지 알 겁니다. 공지사항 가시면 제가 링크 달아가지고 웅플릭스랑 대웅전 캐스트를 올려놨는데 그 공지사항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무료 특강으로 다 넣어놨어요. 캐스트를. 근데 그 배경에는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취지가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상이 자꾸 내가 50분, 60분 자꾸 이렇게 돼. 찍다 보면 그렇게 돼요. 어떡합니까? 내가 말을 중간에 잘라낼게요. 30분 내외로 이제 캐스트가 다 이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가면 자동으로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해볼게. 대웅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좌기 때문에 뭐 시간 구애 없이 제가 잘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와요? 물어보지 마. 이미 나는 예상하고 있지만 겨울방학 때는 못 나와요. 겨울방학 때 못 나와. 넘어가야 3월 이후가 돼야 돼. 둘 다 3월 이후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3월 1일 되자마자 언제 나와요? 나도 시간을 좀 그림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제 1 이미 머릿속에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이미 확정. 선생님 너무 아쉬워요. 수험생의 도파민이고 우리 기숙이의 희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까 하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음영 처리해놨게 확답을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 교재 쓰느라고 너무 바쁘거든요. 저 통합사회도 해야 되잖아요. 통합사회 교재 쓰느라고 지금 너무너무 바쁘거든. 그림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요거는 내가 확답을 못하겠어. 다만 여기는 내가 해야 되는 주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메가패스를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웅플릭스도 좋지만 여기는 대웅전이 훨씬 더 길거든요. 주제는 이렇게 일단 정해놨습니다.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제 1 요거 두 개는 확정이야. 요거 두 개는 확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웅플릭스의 두 번째랑 여기는 대웅전의 두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요 세 개를 하는 걸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응원해 주니까요. 김종웅 해줘야 더 신나서 하지. 해줘.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자, 인생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봤으면 이제 거의 한 40분 50분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영상을 봤으면 이제 조금 지루하기도 하죠. 마무리하는 건데 수험생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연간 커리큘럼 영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수험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마무리하는 겁니다. 수험생활을 앞두고 나는 이렇게 수험생활을 해야지. 분명히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이 있을 거고요.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그 시점은 보통 12월이거나 1월달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릴 거야. 나 할 수 있어. 오래 못 간다니까. 진짜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런 부스터를 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꾸준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배우는 게 있고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힘들어야 돼요. 쓸데없이 힘들면 안 돼. 제대로 수험생활로 내가 힘들다 그럼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힘든 거야.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잖아?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저 그런 하루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달라. 진짜로. 그냥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그냥 하거든. 그냥 하는데 그냥 하는 게 힘들어. 그럼 너무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똑같은 하루의 일과 중에 습관이 돼서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하는 거거든. 그냥 하는 거예요. 밥 때 되면 먹잖아. 왜 먹어? 배고프니까. 근데 배 안 고파도 먹잖아. 때 되면. 왜? 그냥 먹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이 혹시나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겨울방학 동안에 즉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끔 습관을 들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제가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제 캐스트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아까도 뭐 보면 알겠지만 빨간색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해병대가 이제 빨간 명찰이니까. 빨간 명찰 보이죠? 빨간 명찰. 제가 이제 요 영상이 원래는 싸이월드 백업 기념 3번째 영상이 그럴 거예요. 제 과거 사진, 과사라고 하죠. 과거 사진들. 저 삭발한 사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캐스트에 있습니다. 내리라고 안 했어. 거기 그대로 있어.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 대한 썰 같은 걸 풀거든. 지금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야. 힘들죠.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안 힘들 수가 없지. 내가 군대에서 우리 해병대 DI라고 합니다. 교관들이. 막 이렇게 막 기압 같은 거 좀 빵빠레하고 막 기압 같은 거 줍니다. 막 목봉 같은 거 들고 막 그래. 나 짜증나거든. 막 진짜 막 욕이 여기까지 나오고 막 눈물까지 나와요. 그러면 딱 이렇게 물어봐. 무릎 앉아있어. 그럼 딱 교관들에서 이게 뭐야? 헬멧 써서 눈도 안 보이네. 하나, 둘, 하나, 예이 뭐 이러면서 얘기해. 힘드냐? 물어봐. 아닙니다. 힘들어. 그래서 아닙니다. 해병이 힘들어. 막 이래. 아닙니다. 이래. 그럼 교관이 뭐라고 하게? 여기는 안 써있지만 그 캐스트에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하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되는데 그 뒤에 따라하는 말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병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힘든 거를 인정하라는 거야. 안 힘들고 힘들지 않다고 부정하는 거는 현실 부정이니까. 힘들지요. 근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지요. 하지만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인드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힘든 과정을 진짜 말 그대로 나 힘들어 못하겠어가 되는 거고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힘들어. 근데 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어. 이것도 못 이기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 한 끗 차이거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과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험 생활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습관을 들여야 추후에 슬럼프가 온다 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해병대에서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 되면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육군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고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라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차이가 아니야. 그냥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일 뿐이야.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누가 어떻게 알게? 나만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마다 달라. 이거 말을 가지고 육군은 이렇게 해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군생활하면서 배운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난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정말 많이 요즘에 되게 바쁘고 힘든데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버텨내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있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말을 썼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될 때까지 수능 보라는 건가요? 아니라고.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꼭 아닌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한국사든 역사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1년이 분명히 이끌어질 텐데 저는 여러분이 혹시나 저를 선택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소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 혹시나 역사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저와 함께 안 되면 될 때까지의 정신과 긍정의 힘을 받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길고 길었던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